국내 증시도 그렇고 특히 이제 미국 증시도 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고요. 그래서 변동성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월가의 격언 중에서 그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우리가 이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좀 커지기 마련이고요. 그래서 그 8, 9월부터 이제 배당주 움직임이 조금씩 좀 나타나고 있고 일부는 상당 부분 좀 진행된 그런 주식도 있고요. 그래서 보통 이제 배당주에 대한 투자 매력은 그 연말로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12월까지 계속 아마 이슈가 될 거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특히 지금 올해와 같은 시장에서는 지금 증시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방어적이면서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주식은 굉장히 좀 투자자들한테 좀 특히 보수적인 투자자들한테도 좀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특히 이제 올해와 비슷하게 지난 연말에도 이제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불안정했었는데 배당주가 그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그 코스피보다는 수익률을 상회하는 그런 결과를 지난 해에도 좀 보였습니다. 그래서 배당주에 이제 일반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역시 이제 그 증시이기 때문에 그 경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 이런 불안 국면에서도 잘 방어할 수 있는 쪽이 어딘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쪽이 이제 금융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정유사라든지 음식료업, 그 다음에 지주사 등이 대표적인데 이런 종목들의 특히 이제 대표적인 배당주들이 이제 속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기업은행은 이제 다른 그 금융주나 배당주 같은 건 이제 분기 배당을 하는데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딱 연말에 한 번 배당을 합니다. 배당 성향 그 상승 가능성이 이제 장기적으로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주가가 특히 강했어요. 이렇게 1년에 한 번을 하다 보니까.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배당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연말로 갈수록 그 관심이 높아지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정부에서 이제 출자하고 있는 정보기업이라 공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공기업 평균 배당보다도 수익은 많이 나는데 배당 성향이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정부의 이제 세수 부족이잖아요. 특히 이제 기업들로부터 이제 법인세가 좀 덜 거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배당을 좀 늘리려는 요구가 이제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배당 수익률이 한 9% 내외가 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매력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동사 같은 경우, 이 기업은행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수급을 제가 살펴봤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뭐 그때 말로 뭐 죽으라고 지금 사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었고 특히 이제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침체의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이제 배당주를 선호할 것이다 이런 또 목소리가 나오면서 동사에 대한 관심은 이제 점점 커진 거로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.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호흡 조절 과정의 일환이다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. 역시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면 상승 추세선을 좀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기존의 상승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. 근데 보조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중기 지표의 이제 MACD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과매도권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. 그러면 언제 살 것이냐, 어느 가격대에 살 것이냐 보시게 되면 121선이 지나고 있는 그 1,600원 내가 주요 이제 매수 가격권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주가 빠지는 것은 그동안에 열심히 샀던 기관 투자자들 그 중에서도 연기금들이 어쩐 일인지 좀 기업은행 주식을 좀 팔고 있어가지고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좀 요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반등시 저항선은 11,500원이 1차 저항선이고 2차 저항선은 21,1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
특히 이제 은행주 쪽에 많이 포진이 돼 있는데 최근 미국 증시에서 보면 52주 신저가 나온 것들이 이제 대형 은행들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그 기관들, 특히 연기금들도 이제 주식을 일부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12월까지는 그 계속 아마 이슈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가져가시는 것도 좋고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한 10% 내에 올랐으면 12월 초에 일단 한번 파셨다가 연말을 뭐 대비해서 아니면 배당락 이후에 또 연초에 사신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GS 칼텍스라는 그 자회사가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걸로 판단이 되고 이 회사 자체가 주가가 뭐 그렇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게 이제 시장의 이제 대체적인 그 시각입니다. 애널들의. 그렇기 때문에 GS를 한번 뽑았고요. 그래서 우리가 그 항상 배당주 그러면 떠올릴 수 있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금융 쪽이고요.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지주은행이고, 그 다음에 이제 통신 대표적인 게 이제 SK텔레콤이고, 그 다음에 정유사고. 지주사인데 그 정유 지주를 이제 그 아우를 수 있는 회사가 이제 GS입니다. 그래서 절대적으로 현재 주가가 좀 저평가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주가는 우리가 이제 얼뜻 보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나름 좀 저점을 높이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해봤고요.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도 뭐 한 6% 한 중반은 되기 때문에 좀 양호한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GS 기업 같은 경우 최근 그 나온 그 실적을 보면 3분기 이익이 이제 그 국내 애널들 컨센서스에 어느 정도 좀 부합이 될 것 같고요.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매출액이 7.1조 원이고 영업이익이 1조 700억 정도 이제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GS 칼텍스가 이제 호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동사의 이익의 상당 부분 좀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WTI가 오르면서 정유사들의 주가가 좀 오르고 그러는 와중에도 그 GS 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봐도 좀 저평가돼 있다. 그래서 칼텍스 가치가 이제 지배구조 디스카운트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지금 다른 에너지나 발전 그 회사에 비해서는 저평가돼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는 한번 더 그 시장에 좀 재평가를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상반기에 주가가 코스피 같은 게 한 5월까지 한 20% 올랐는데 지수가요. 근데 이제 동사 같은 건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전체 코스피가 빠지는 국면에도 빠질 것도 없겠다 이렇게 좀 역으로 또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올해 그 3분기, 4분기로 갈수록 기업 이익이 좀 안 좋고 내년은 더 안 좋은 거로 지금 판단을 해서 국내 애널들이 그 어닝을 계속 수정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동사 같은 경우는 3분기에 그 시장 컨센서스에 좀 수익이 부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더 좋아질만 남은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. 기술적으로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점이 우상향하면서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. 최근에 보면 이동평균선이 한 곳에 좀 밀집을 해 있는데 그 밑에 MACD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조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은 더 있어 봐야 알겠지만은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은 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주요 매수 시점은 전저점인 한 38,000원 되면 좀 부담 없이 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41,200원 정도가 단기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일단 가깝게는 3분기 수익인데요. 그 최근에 공시를 보니까 3분기에 그 8,994억 원의 순이익을 이제 거뒀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국내 기업들이 올해 들어서 이제 수익이 대폭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년 동기에 그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8,998억 원이에요. 그래서 거의 그 유사한 그런 모습이고 국내 애널들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아주
호송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일부는 반영이 됐고 아직 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, 특히 이제 배당 수익률이 지난 금요일 기준, 그러니까 10월 27일 기준으로 봐도 거의 지금 9%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관련주 중에서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9월하고 10월의 고점으로 이중 천정을 이제 형성하고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. 앞서 말씀해 주신 M&A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도 이제 주가에 일정 부분 좀 반영되고 있고, 단기적으로 봤을 땐 좀 지나치게 하락을 했다. 그래서 과매도 국면에 지금 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그렇다면은 매수 관점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적절한 분할 매수의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가격으로 보면은 11,500원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올해 이 주식이 한 8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랠리를 보였었는데, 이 랠리의 시작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가격권은 좀 매력적인 매수 가격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매도는 역시 이제 최근에 이중 천정을 형성했던 12,500원에서 한 12,700원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일정 부분 수익이 났다 그러면 한번 파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배당주를 사가지고 배당을 넘어간다는 의미보다도 배당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주가가 움직였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배당 수익만큼의 수익을 또 단기간에 거둘 수도 있다,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배당주를 선택하시는 거거든요. 그래서 너무 또 욕심을 부리셔가지고 또 수익도 내고 배당을 받겠다 그러면 또 주식이 12월 중순 이후 배당까지 오히려 좀 많이 올랐다 생각되면 과거의 경험으로도 보면 주식이 오히려 밀리는 경우가 더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인이 매수하신 시세보다 배당 수익률만큼 시세가 낮다면 한번 매도했다가 단기 조정 후에 다시 매수하시는 것도 하나의 또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기업들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이 4,755억 수준인데요. 전년 동기 대비해서 2.13% 늘어난 것입니다.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외형이 성장이 되고 있고 또 내실도 좀 기하는 그런 기업이다. 특히 이제 3분기부터 5세대 이동통신 위주 가입자 확대에 따라서 무선 수익 성장률이 좀 개선된 걸로 좀 나와 있고요.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기업이죠. HSBC가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인공지능 퍼스트 무버를 딱 2기업을 선정을 했는데, 우리나라의 이제 SK텔레콤하고 일본의 소프트뱅크입니다. 그래서 동사의 어떤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데, 이런 것들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배당 수익률이 한 기준점이 한 7% 내외가 되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이제 배당을 높게 주는 기업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동사 같은 경우는 거의 7%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기업으로서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동사 같은 경우는 7월에서 9월까지 한 3개월 동안 이제 랠리를 선보였고요. 10월에는 이제 잠깐 조정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뭐 단기 상승 국면 이후 전형적인 이제 조정 흐름을 보인 것으로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, 이후에 주가가 급속하게 하락한 건 아니고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좀 바닥을 다지고 있다,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패턴으로 본다면 이런 모습이 이제 대칭 삼각형인데, 지금 패턴이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조만간 아래로나 위로건 이제 방향성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그렇지만 밑에 있는 MACD 오실레이터라는 보조 지표를 보면 저점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요. 그래서 밑으로 다시 급락하기보다는 위쪽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
가격으로 말씀드리면 53,300원 정도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우리가 이제 방향성이 위쪽으로 나타난 거로 이제 해석을 해도 무방해 보입니다. 그래서 53,300원 돌파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그 추격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53,300원 돌파한다면은 단기 저항선은 한 52,000원 정도, 물론 이후에 중장기적으로는 더 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보는 것이 차트 분석으로서는 합리적으로 판단이 됩니다.